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결국 국내에서도 발병했습니다. 사람에게 옮기진 않지만 돼지는 한 번 걸리면 치사율이 100%에 가까울 만큼 치명적입니다. 유럽과 중국, 올 들어서는 북한까지 뚫렸다는 소식에 우리 정부도 방역에 총력을 다했지만 결국 뚫린 겁니다.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정부는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 파주에선 살처분에 들어갔고 전국 모든 돼지 농가에는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경기 연천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등 지금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먼저 파주 농장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지용 기자, 오늘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지금 돼지 농가에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역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농장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뒤쪽을 보시면요, 지금 안내문과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 농장이기 때문에 당분간 외부인들은 출입할 수 없다는 안내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인 4시 반부터 이곳에 있는 돼지들에 대해서는 살처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살처분 대상은 이곳에 있는 돼지 그리고 이곳의 농장 주인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다른 농장 2곳의 돼지들까지 모두 포함됐습니다. 총 4,000마리에 이르는데요. 일단 파주시는 이곳에 있는 돼지를 살처분하는 것을 포함해 거점 소독시설 3곳을 운영하는 등 확산을 막기 위해 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전 경기도 연천에서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좀 걱정이 되는 대목인데 이와 관련해서 확인된 게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 경기도 연천 지역에서 양돈 농장 2곳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각각 돼지 2,500마리와 4,500마리로 현재까지 확인됐는데요. 일단 이 농장과는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돼지 4마리에 대한 부검을 해서 시료가 채취가 됐고 그 결과는 내일 새벽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자, 파주와는 썩 멀지 않은 곳이라 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발병이 된 건지 혹시 유입 경로가 확인이 됐습니까? 아직까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입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바이러스가 들어왔는지 명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크게 사람에 의해서 전파됐을 가능성 그리고 야생 멧돼지와 같은 다른 동물에 의해 전파됐을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농장의 주인을 비롯해서 또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네팔인 노동자 4명 모두 최근 1년 동안 해외를 다녀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팔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하지 않은 국가로 알려졌습니다. 이 농장은 그리고 또 창문이 없는 밀폐 구조였고 반경 3km 이내에 다른 농가도 없었습니다. 야생 멧돼지가 들어왔는지 장담하기도 쉽지 않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농식품부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 취재진은 해당 농장 관계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바이러스가 들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농장 관계자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예, 지금 다른 지역의 농가는 혹시 확산이 될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혹시 그곳에 있던 돼지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통됐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이 농장에서 현재까지 곧바로 다른 농장으로 반출된 돼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 농장 주인이 다른 곳에도 파주의 다른 지역에 가족농장 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처분 대상을 말할 때 설명드렸는데요. 이곳에서 인천과 경기도 김포시로 각각 돼지 136마리 그리고 62마리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축장에서 도축까지 됐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발견돼 현재는 격리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현재 바이러스가 있는지 마찬가지로 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는 오늘 밤 10시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 파주에서 홍지용 기자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구제역과 달리 백신도 또 치료제도 없습니다. 살처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데요.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지만 돼지가 걸리면 치사율이 100%에 가깝고 또 한 번 들어오면 번지는 걸 막기도 어렵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폐사율이 100%에 가깝습니다. 고열과 피부 출혈이 나타난 뒤 보통 열흘 안에 폐사합니다. 사람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주로 접촉으로 감염되는데 남은 음식물을 먹이거나 야생 멧돼지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구제역과 달리 백신도 치료제도 없습니다. 바이러스 유전자 구조가 더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전염을 막으려면 주변 돼지들을 모두 살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러스 생존율도 매우 높습니다.
80도 이상 고온에서 30분 넘게 가열하지 않으면 잘 죽지 않습니다. 가공된 소시지에서도 유전자가 검출될 정도입니다. 냉동이나 건조 상태에선 몇 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시작됐던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돼지열병을 완전히 없애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중국 등 아시아에선 지난해 발병됐는데 아직 퇴치한 곳은 없습니다. 돼지열병이 여러 나라로 번지면서 백신 개발에도 속도가 붙고 있지만 현재로선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게 유일한 대책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오늘 도매시장에서 돼지고기 경매 가격은 30% 넘게 뛰었습니다. 경매장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확 줄어섭니다. 일시적인 충격에 그칠지 아니면 삼겹살이 금겹살이 될지는 얼마나 빨리 확산을 차단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전국 도매시장에서 돼지고기 경매 가격이 일제히 뛰어올랐습니다. 하루 사이 전국 평균 3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특히 돼지 열병이 발생한 파주와 가까운 수도권에선 60% 가까이 올랐습니다. 돼지 농장에서 이동이 중지되면서 경매장에 들어오는 물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도매가가 계속 오를 경우 대형마트에선 다음 주쯤, 전국점에선 그보다 앞서 소매 가격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돼지 열병이 더 이상 퍼지지만 않으면 큰 충격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까지 공급이 늘면서 돼지고기 값은 예년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예년보다 생산량도 많고 재고도 좀 많은 편이거든요. 단기간에 있어서는 좀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 가지고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는데 확산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정세로. 농가들은 오히려 돼지고기를 찾는 사람들이 줄까 걱정입니다. 인체 전염 무해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들이 소비를 꺼려할까 봐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돼지열병이 이렇게 들어온 이상 이 병이 더 퍼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부가 오늘 돼지 수천 마리를 살처분하고 남은 음식물을 농가에 들여오지 못하게 하는 등 여러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금일 0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 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우선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과 이 농장 주인이 소유한 농장 두 곳의 돼지 3,950마리에 대한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반경 10km 안에 있는 양돈 농가 19곳은 정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의 돼지와 돼지고기를 들여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제주공항은 해외 여행객이나 외국인 관광객의 돼지고기 가공식품 반입도 금지시켰습니다. 전국 양돈 농가 6,300여 가구가 모두 소독에 나서고 방역당국의 점검도 강화됐습니다. 돼지열병의 주요 감염 경로로 알려진 남은 음식물 잔반을 농가에 들여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농가 131곳에만 잔반 사용을 막아왔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또 다른 감염 경로인 야생 멧돼지 개체수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총기 등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멧돼지를 잡는 건 금지됩니다. 잡는 과정에서 자칫 멧돼지들이 전국으로 흩어지게 되면 바이러스가 더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단 멧돼지가 농장에 접근하는 걸 막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먼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도 발병했다는 소식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파주 농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홍지용 기자, 지금 살처분 작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농장과 300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살처분 작업을 직접 보기는 어렵습니다. 밤이 많이 깊어서 좀 어두워진 상태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살처분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새벽 3시까지 살처분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이 살처분 작업을 오늘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살처분에 필요한 가스 장비나 통차 등의 반입이 늦어지면서 살처분의 시작 시간도 3시간 정도 늦어졌고 그 결과에 따라 내일 새벽까지도 작업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도 경기도 연천에서 의심 신고가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경기도 연천이면 파주와 과히 멀지 않은 곳,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농장이라고 앞서도 전해드렸는데 이곳에서 발견된 의심 신고가 된 돼지들이 정말 돼지 열병에 걸린 돼지들인지 빨리 밝혀져야지 농가도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 조사가 진행됐다고 들었는데 진전된 상황이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좀 확실하게 결과가 진전돼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방역 당국이 이 돼지 4마리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검사 결과가 내일 새벽은 돼야 나올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돼지는 각각 돼지를 2,500마리 그리고 4,500마리를 키우는 농가 2곳에 대한 조사고요. 이 조사에서 지금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현재 농가와는 좀 다소 5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연천까지도 만약 이 결과가 양성 확진 반응이 나온다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이 부분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자, 홍지용 기자가 그곳 파주의 농장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예, 저희 취재진이 돼지 열병을 최초로 신고한 그 농장 주인의 아버지가 최초로 신고했는데요. 이분과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접촉을 한 끝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들렸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요. 먼저 농장에서 직접 시중으로 반출된 것은 돼지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농장에서 직접 반출된 것은 없고요. 일부 언론에서는 여기서 이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에서 바로 반출돼서 유통됐다고 보도를 했지만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다른 가족농장 2곳에서 인천과 김포로 돼지가 반출이 됐고 도축장까지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 저희가 바이러스가 유입된 경로라든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 혹시 짚히는 것이 있는지 물었지만 아직 방역 당국의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예. 농장 주인 아버지 이야기 직접 들어봤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대로 농장에서 직접 시중으로 반출된 돼지가 없다면 일단은 다행일 것 같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돼지들이 있었던 그 농장 주변의 주민들도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주변 주민들 그리고 이곳에 근처에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최대한 들어봤는데요. 일단 현장 주민들의 반응은 매우 좀 놀랍다, 당황스럽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농장과 바로 맞닿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물어봤는데요. 오늘 취재 차량이 와서 여기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나온 것을 알았다. 어젯밤까지도 몰랐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길 건너에는 마을이 있고 마을의 주민분들이 여러 분 살고 계신데요. 이분들도 당황한 반응을 보이고 열병이 발생한 곳일 줄은 몰랐다라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예.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최초로 확진 판정이 나온 경기도 파주의 농가에서 홍지용 기자였습니다.